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4주차입니다. 벌써 8주차가 이제 다가오네요.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문제는 평이한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4장은 아동의 그 특성과 이제 이론,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 네 사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방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동의 특성, 이 아동은요, 이 발달 단계 동안에 이제 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아동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이것은 이제 아동이 어리고 약한 존재다 보니까 어떤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아동이 생명 유지 그리고 신체적, 지적, 또 어떤 사회적 발달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른들이 또는 부모나 양육자가 이제 도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보호자의 사랑과 보살핌, 이 보살핌 속에서 이 의존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동의 특성에서 우리가 의존성 이것은 보호자의 어떤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의존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은 이제 발달과 성숙을 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미성숙한 단계로 보지요. 그래서 아동은 성장 단계에 적절하게 자신의 생활 사항을 대처해 나가면서 이해력과 또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이것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격려, 지지자의 어떤 지도가 필요한 그런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라는 게 이제 아동의 또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동은 신체적으로 작은 것이지 그리고 보호자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인격체이지 하나의 어떤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비인격체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적 욕구와 또 인격적 욕구 이것을 동시에 충족시켜 줘야 되는 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아동기라는 발달 단계 동안 이 성장과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아동 발달 이론은 아동의 어떤 성장 발달 과정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아동의 특성과 아동 발달 이론 그리고 아동 복지 실천 관점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의 대표적인 특성은 어른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의존성의 존재고 그리고 미성숙의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을 위해서 생리적 욕구, 신체적 욕구, 또 인격적 욕구 이런 욕구들을 또 채워줄 수 있게끔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은 어리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욕구에 대한 어떤 즉각적 반응을 얻고자 운다든지 이제 자기 표현을 하죠. 때를 쓴다든지 옹알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은 이 유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동이 됨으로써 어떤 자기의 표현을 언어로 표현한다든지 감정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아동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을 어른이 숙지하고 민감성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동 역시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해가는 시기라서 이제 적응의 시기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아동의 어떤 특성은 의존성과 성숙, 또 욕구와 민감성, 적응성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발달의 어떤 특성은 기초성이 있고 적기성이 있고 누적성이 있고 불가역성이 있다.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또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에서 이제 점점 이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학교로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입학을 하는데, 이때부터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또래 관계 집단, 이런 게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 발달 이론에서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프로이트나 에릭슨, 피아제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잠복기에는 지적 활동과 신체 발달, 성장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아동 발달의 특성을 얘기를 했고요. 에릭슨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근면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아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동 발달 이론의 학자들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이 아동 발달의 특성에서 우리가 이제 신체 발달,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또 정서랑 또 사회성 발달, 이런 발달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신체는 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제 비교적 이제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요. 아동기 초기에는 키가 1년에 한 5.5cm 정도, 그리고 체중은 1년에 한 2.5kg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에서는 남아가 이제 여아보다 이제 신체적 성숙이 빠른데, 사춘기 11세에서 12세경 그때는 이제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더 빠르고 또 초경도 경험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체 발달, 이 신경계 발달은 12세가 되면은 성인 내무계의 95% 정도가 도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운동, 이제 신체 발달에 이어서 이제 운동 발달이 있는데, 이 운동은 반사적인 것으로서 이 반사 운동, 이것은 이제 뇌에 있는 어떤 대뇌피질의 발달과 함께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정도 시기에 이제 아동은요,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집단 활동에 이제 참여하면서 경쟁적 집단 놀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2세경이 되면은 운동 기술이 더욱 정교해져서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된답니다. 12세 되면은.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머들도 한 12세가 되면은 이 아동들이 어른보다 게임 대회 나가면 더 잘합니다. 굉장히 운동 발달과 신체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한 12세 되면은 뇌의 무게 한 95%가 성인 뇌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또 12세 되면은 운동 기술이 정교해져서 이제 성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해도 어른한테 안 지죠. 그런 수준이 됩니다. 12세가. 그리고 인지 발달,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제가 대충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7세에서 한 12세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 조작기 전에 이제 전조작기죠. 그러니까 전조작기의 어떤 유아적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서면은 사회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아동기다, 7에서 12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 조작기 정도 되면은 이제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양, 이제 이런 형태 변화가 액체를 담는 용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다 이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조작기의 유아의 어떤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던 그 어린 시각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교류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또 사물들 사이에도 관계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추상적 개념 이런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조금씩.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 이 언어 발달도 이제 생애 초기부터 이제 사실은 옹알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언어 발달이 점점 이제 아동이가 되면은 이제 어른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학년기에 진입하면서 이 언어 기술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성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고 또 특정 주제를 놓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바로 아동기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 발달, 이게 정서가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심리 상태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흥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정신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정서적 발달이, 아동기에는, 12세 되면 거의 뇌가 95%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서 발달로 인해서 어떤 자아 존중감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독립심도 증진하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똑똑한 아동들은 어른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빨리 조숙했을 때 애늙은이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동기의 정서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성인과 신뢰감 형성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조작기 유아기의 어떤 자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또래 집단과의 형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또 굉장히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독립을 얻는다든지 또 동년배 이성과 어울려서 이제 지내는 걸 배운다든지 또 성 역할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가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인에 가까운 사고 그리고 성인에 가까운 어떤 행동과 융통성 이것을 배우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동 발달 이론 하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비아제와 그리고 프로이트와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프로이트 하면은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의 대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교과서를 떠나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정신분석 이론 이것은 이제 아동의 어떤 심리적 발달 과정 그리고 성격 형성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틀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학자는 인간 행동과 발달 이것이 결국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아기 경험, 이 유아기 경험 이것이 성인기의 어떤 이 성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한 게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성격 구조,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런 거를 막 나누는데 이 성격 구조는 이드, 자, 초자 이제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본능적, 충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식욕, 성욕, 공격성 이제 이런 어떤 생물학적 욕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쾌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원칙은 본능적인 식욕, 성욕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어떤 즉각적인 만족을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배가 고팠을 때 아기가 운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행동, 이런 거 이제 다 본능적인 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를 다른 말로 이제 에고라고도 하는데, 이 자아는 이 본능적인 이드 욕구를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또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쾌락 원칙이라고 하면은 자아는 조절하는 역할, 현실 원칙이라 하고, 이것이 이제 외부 세계 규칙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 욕구 충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아동한테 지금은 기다려야 해 하며 욕구를 억제할 때, 이것은 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자아가 본능적 욕구를 조절한다라고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드가 쾌락 욕구고 자아가 현실 욕구다. 그러면 초자아는 도덕적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기준과 이상을 내면화했다. 마음으로 내면화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운 가치, 규범 이제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 죄책감 이런 거를 가지고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또 중심을 잡고 있는 자아가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거. 그래서 이 완전함을 추구하며 어떤 이상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게 바로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성격 구조가 이드, 자아, 초자아 이러는데, 이거는 아동 발달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인행사라는 과목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심리학적인 학문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자아, 초자아, 이드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렇게 생식기 나누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격 구조는 이드, 자아, 초자하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 발달해 가는 단계예요. 이것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이 큰 틀을 먼저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구강기, 항문기 이런 걸 보면은, 구강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0세부터 1세인데 이제 욕구 충족이 입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구강기 입. 그래서 빠른 행동, 무는 거 이제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욕구 충족이 되지 않거나 지나치거나 또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구강에 관련된 습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돼서 손톱 물기라든지 흡연 이제 이런 게 생기고요. 항문기는 1세부터 3세까지, 요것은 이제 배변 훈련을 말하는 건데, 말 그대로 항문기. 그래서 이것은 이 자율성과 질서에 대한 이제 개념이 발달을 합니다. 배변 훈련 잘 되면은. 그래서 자율성, 청결 또는 강박적 성격 형성 이런데 바로 영향을 주는 게 항문기 시기라고 합니다. 1세에서 3세. 그리고 남근기가 이제 3세부터 6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성기에 대한 관심, 이 자기 성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남근기라 하고요. 이 성 정체성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갈등 시기에 부모에 대한 어떤 성적 그런 거에 해결이 되고, 이 시기에 생기는 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성적 호기심 이런 것이 이제 남근기 3세에서 6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잠복기, 이건 이제 6세에서 12세인데 이제 아동기에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이 잠복기에 이제 성적 욕구가 잠재돼서 여기 이제 사회적 기술, 학업, 또래 관계 이제 이런 게 발달하는 시기가 6세에서 12세고, 이것이 바로 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는 이제 12세 이후로 성적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어떤 성숙한 관계 형성, 정체성 확립,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 대표적인 이론인데,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날 현재 이제 체코 공화국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였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프로이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양모상을 했고, 또 어머니는 젊고 또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전해지네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부모로부터 지적 호기심, 또 학문적 열정을 이제 받으면서 자라났고,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그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성장할 때부터 독서와 학문에 이제 열정도 보였고, 그래서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 이런 데 굉장히 능통을 했고, 또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에 비엔나 대학교에 입학해서 의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후 신경학을 또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이걸 보시면 여기 책 교과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정신분석학을 창안했고, 또 히스테리의 주된 원인이 성욕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학 이론의 이제 기초를 닦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엔나에 이제 정신분석학을 창립하고, 많은 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융, 아들러, 오토랭크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을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딸, 프로이트는 이제 결혼해서 세 딸과 두 아들, 많이 뒀죠.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중에 안나 프로이트가 유명한 아동 정신분석학자가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 이 나치당이 집권하자 독일의 이제 비밀 경찰국들이 유태인이 이제 프로이트의 저서를 모두 이제 불태웠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비밀 경찰이 끊임없는 표적이 되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으로 영국으로 망명해서 런던에서 사망했다. 이런 이제 일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 구조, 자아가 의식된 부분이고, 자아, 초자아, 원초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식이 돼서 자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식된 부분, 전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의식에서 전의식을 거쳐서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아, 원초아, 초자아, 이것이 이제 성격의 발달 부분이고요. 성격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 이제 내 그림이나 빙하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항, 남잠생,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가 있더라라는 거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에는 자아, 초자, 원초아가 성격 구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아, 초자와 원초아. 그래서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하고, 의식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전의식을 거쳐서 의식화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잠복기, 요것이 이제 아동기에 들어갑니다. 잠복기는 6세에서 12세
생식기는 12세 이후입니다. 요거 생식기는 12세 이후. 그래서 이제 성인기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동기의 발달 단계는 잠복기다. 6세에서 12세.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프로이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른 학자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 프로이트의 딸이 이제 안나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안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이트 딸로서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유명한 리틀 한스라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제 생애에서 꿈 분석이라는 책을 또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어떤 핵심 이론이 되었는데 이 꿈 분석이라는 책으로 프로이트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사회적 이제 비판은 뭐냐면은 성적 욕구, 이제 무의식적 충동 이것을 중심으로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사회로부터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의 어떤 심리 발달 과정에 그 성적 본능, 이 성적 본능을 강조한 것은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학계에서 이제 고립된 시기를 이제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또 정신분석 학회를 창립해서 학문적 기반을 이제 다져나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치 유대인이다 보니까 나치의 박해와 여러 가지 망명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굉장한 꼴초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구강암으로 오랜 시간 이제 투병을 했고, 그래서 말년에 이제 극심한 고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해요. 그 담당 의사와 이제 상의한 후에 이제 프로이트 자신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락사를 통해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프로이트의 생애 마지막이 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학자들을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